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 공부 천년의 내공. 오늘은 복잡한 문제에서 스스로를 맑게 다스리면 생각이 멀리까지 미친다. 복잡한 문제에서 스스로를 맑게 다스리면 생각이 멀리까지 미친다. 비단박 무의명지, 비영정 무의치원.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멀리 이룰 수 없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보여준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략과 전술은 사람의 본성을 읽는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의 심리를 읽고 앞날을 내다보는 제갈량의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부른다. 제갈량은 계자서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시했던 능력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다. 마음을 다스려 맑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찰력은 표면 아래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통찰력은 표면 아래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통찰력은 표면 아래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감추어진 마음을 읽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관찰하는 힘과 멀리 내다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공통된 지혜다. 제갈량은 이러한 점을 깨트려 자신의 삶에도 적용했다. 어렸을 때 아들의 이름을 첨으로 지었던 것도, 성인이 되었을 때 자를 사원이라고 주었던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첨은 보다, 관찰하다 라는 의미를 지녔고, 사원은 멀리 생각하다 라는 뜻이다. 둘 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로 제갈량은 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지침을 이름으로 주었던 것이다. 이 명구도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요소들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서 단박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서 순수함을 가리킨다. 그래야 밝고 깨끗한 이상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세상의 욕심과 일신의 탐욕에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뜻을 세울 수 없고 처신 역시 깨끗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정은 마음이 평온하고 조용한 경지를 말한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눈앞의 위기에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크고 원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 당장 닥쳐온 일을 수습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논어에 실려있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는 말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명구절은 제갈량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아들 역시 통찰력 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썼다. 하지만 제갈첨은 아버지가 죽은 후 중요한 요직과 지위를 모두 이어받았지만 아버지와 나라의 간절한 염원에는 보답하지 못했다. 제갈첨은 위 장수 등의 편지에 평정을 잃고 싸우다 참대한 패배를 당해 죽었다. 만약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대로 단박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다면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박 명지, 영정 치원. 앞에 명구절을 8자로 줄인 이 성어는 변화와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지혜를 준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오늘의 현상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는 통찰력은 어떤 일을 하든 꼭 필요하다.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지해 대비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 안중근 의사가 중국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글을 써서 더 유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칭화대 특별 강연을 하면서 이 문구를 인용했다. 자신이 어려울 때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고전 중에 기억에 남는 글이라고 하며 이 구절을 소개했고, 그 뜻까지 소개해서 칭화 대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처럼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을 원어로 인용할 수 있으면 물론 그 유래와 정확한 뜻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단순히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관심을 갖고 중국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진정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고유하지 않으면 멀리 이룰 수 없다. 네, 여기서 단박 명지, 영정 치원, 네, 이 성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담은 맑을 담, 그리고 박은 조용할 박. 그래서 담박은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서 순수함을 가리키고, 그리고 명지에서 명은 밝을 명, 그리고 지는 뜻지. 그래서 뜻을 분명히 한다, 뜻을 밝힌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또 영정치원, 그래서 영은 평온할 영, 그리고 정은 조용할 정, 그래서 평안하고 고요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는 이룰 치, 원은 멀리 원, 그래서 먼 곳에서도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것, 네, 이런 뜻을 말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맑고 밝고 심플하게 살면은 평안하고 충만하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래요. 우리 정신적으로 어떤 영혼이 시끄러우면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멀리까지 가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네, 그런 말이고요. 여기서 잠깐 제갈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제갈량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제갈량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간우, 장비의 책사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첨이 총명했고 재능도 학습도 뛰어났대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잘난 덕분에 가슴 깊이 어떤 채움은 가득했는데 스스로 어떤 비움을 비워낼 줄을 몰라서 불쑥불쑥 그 교만함이 어떤 대인관계에서 장애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중국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면 좋은 날을 골라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첨은 보다, 멋을 보다, 그리고 관찰하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세상을 잘 보고 잘 관찰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갈량이 이름을 지어줬던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의 어떤 차이점을 보면은 첨은 아버지 제갈량이 내린 팔자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거울로 삼지 않았고 오히려 까맣게 잊고 날마다 호의호식으로 전혀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 없이 살았던 거대요. 제갈량은 군자였으나 첨은 소인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자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다라고 고대 중국의 사상가 어떤 묵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요, 거기에서 어떤 장단점을 취하고 버릴 수 있고 또 길흉하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아들 첩은 아버지를 거울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갈첨은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불운하게 전사하고 만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단박 명지, 영정 치혼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온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쯤은 누군가 동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교만함은 혼자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걷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힘이 덜 들고 더 멀리 갈 수 있대요. 표면 아래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 통찰력, 내 마음가짐이 어떤 욕심이 없고 깨끗한 상태여야 하고, 그리고 평온하고 고요할 때 상대를 볼 수 있는 건가 봐요. 우리가 통찰력,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글귀인 것 같은데, 이 구절을 정말 인용한다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